안녕, 황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수요일 3, 4단원 복습하는 날이지? 그럼 1, 2단원에 뭐가 있었을까 기억해내세요. 1단원은 뭐였죠? 단원의 명칭을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1단원은 분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 그렇지. 이게 좀 더 기억이 빨리 날 수도 있죠. 각기둥과 맞아요. 각불이에요. 각기둥과 각불할 때 딱 기억날 게 다른 것보다도 각기둥은 밑면이 몇 개고요. 그 다음에 각불이라고 하는 건 밑면이 몇 개다? 밑면이 한 개다. 언니 오빠 공부 열심히 해요 하고 가. 그래 잘 가. 자, 각기둥과 각불이 2단원이었고 그럼 오늘 하는 3단원부터 볼게요.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었고 2단원이 각기둥과 각불이었는데 3단원이 이제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세 가지 수, 자연수, 분수, 소수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바로 어떤 거야? 혼합 계산이죠. 그거를 최종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소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분해가지고 몇 개로 구분해가지고 하지 않고 예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1.6 나누기 6입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죠. 그럼 1.6 나누기 6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방법은 나누기 틀에다 집어넣어요. 1.6 나누기 6. 나눌 수가 1.6, 나누는 수는 6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소수점 자리를 잘못 찍어서 틀리는 일이 많잖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가운데 1하고 6 사이 소수점 있죠. 그대로 올라가서 소수점 찍으세요. 목이 될 수에다가. 알겠지? 그런 다음에 자, 6이라고 하는 걸로 소수점 앞에 있는 1을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뭐로 둬야 돼요? 0으로 둬야 되죠? 그럼 1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가 6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6을 6으로 나눌 수 있나요? 네! 6이 12 가능해요. 그럼 빼야 되죠. 그럼 뺐더니 얼마예요? 4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럴 때 끝내야 돼요? 아니요. 그 뒤에다가 1.6 뒤에 0을 써주고 4 뒤에 0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 0을 쓴 자리 위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6에 36. 자, 6 쓸 수 있네. 그럼 36 또 해주면 얼마 남아요? 4. 이거 딱 봐도 이제 알겠다. 계속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그런데 반올림을 이용하래요. 무슨 올림을 이용해라? 반올림을 이용하래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인데 그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 근데 5보다 크니까 더하기 1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27이 되죠. 반올림까지 활용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9.6 나누기 6이에요. 좀 쉽겠지? 그럼 9.6 나누기 6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틀에 집어넣어서 9.6 나누기 6. 점 그대로 올라가서 점. 자, 6, 1은 6. 빼주니까 36. 6, 6에 36. 0. 바로 얼마 나왔어? 1.6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있단 얘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수로 가볼게요. 소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조금 더 큰 수까지만 해보고 끝낼 거야. 자, 40.82 나누기 13입니다. 왜? 그래. 40.82 나누기 13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집어넣어 보자. 40.82 나누기 13. 그럼 그대로 올라가고요.
자, 13을 가지고 40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럼 13에 얼마를 곱해야 40에 가까울까? 2부터 생각해 보고요. 그럼 2 하면은 26이니까 너무 작고. 그럼 3 해볼게요. 3, 3은 9, 3, 1은 3, 39 되네요. 그럼 내려오면 빼주니까 1. 두 번째 8. 바로 몇으로 할 수 있어? 1. 그럼 13 곱하기 1 하니까 13 빼면 얼마입니까? 5. 뒤에 2. 자, 구구단 빨리 3에서 끝나는 거. 3과 곱해서 2로 끝나는 거. 3, 4, 12. 1 올라가는데 1, 4는 4 더하니까 52, 0. 얼마예요? 3.14.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나눗셈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틀릴 때 바로 어떤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바로 서술형 문제에서 식을 잘못 세워서. 그런데 서술형 문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대부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점. 소수점 꼭 주의하세요. 꼭 찍어서 다른 곳에 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어서 이제 4단원 복습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복습했고요. 4단원은 우리가 선생님이 좀 잔소리가 많았던 단원이야. 비와 비율. 자, 비와 비율 우리 단원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게. 그럼 비라고 하는 건 뭔가요? 몇 개, 우리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 물론 3개도 되고 4개도 되지만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수가. 2개가 있어야 돼, 값이. 그래서 두 수의 양을 비교하고 싶은데 두 수의 양을 비교할 때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기호를 이용하죠. 기호 어떤 걸 이용하죠? 콜론이라고 하는데 요거. 자,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게 비예요. 다시 한번. 비라고 하는 건 비교하기 위한 건데 최소 몇 개의 수, 몇 개의 값, 2개의 수를 기호 무엇을 이용해서 요거 대라고 하는 거 읽을 때 대라고 읽어주죠. 대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그럼 비율은요. 기억해내. 그렇지. 무슨 양? 기준양. 기준량에 대한 익숙한 거 나왔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죠. 슬슬 기억나야지. 바로 어떤 거? 뭐뭐에 대한.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비를 읽는 방법 읽기. 자, 예를 들어서 2대 3. 자, 2대 3은 어떻게 읽어요? 2대 3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와 3의 비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읽죠? 2의 3에 대한 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몇에 대한? 3에 대한 누구의 비? 2의 비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지금 나왔는데 읽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2가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비라고 하는 거에서 쪼개보면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무슨 양이라고 정했다 그랬어? 기준양.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2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럼 3보다 작은 거잖아, 2는. 근데 이거를 뒤에 걸 기준양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방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기준양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뭐뭐에 대한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있는 그 값이 바로 무슨 양이다? 이게 바로 기준양입니다. 이게 읽어주는 방법이었어. 그런데 이 읽어주는 방법에서 가지고 두 번째 비율 공부했잖아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비율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 그랬어.
이 크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오죠. 뭐로 나오고 소수로 나오거나 혹은 뭐로 나올 수 있죠? 분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대 3이라고 하는 것은 2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나요? 얘가 무슨 양이야? 3이 기준양이지. 그럼 기준양이 무슨 값으로 가요?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은 뭐가 되고요? 분자가 돼서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됩니다. 됐나요? 네. 3분의 2 안 나눠 떨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5대 4는요? 5대 4는 4분의 5가 되지. 그럼 4분의 5는 소수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분모를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모를 10의 배수로 만들면 자 분모를 10의 배수로 통분해주면 뭐가 가능해? 뭐가 쉬워져? 소수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죠. 자 그럼 여기는 25를 곱하면 되네요. 4에다 5에다가도 25를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100이 되네요. 100분의 5, 25, 5, 20, 125. 100분의 125는 그렇지. 1.25.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1.25에서 분모가 100이잖아. 그럼 소수점 뒤에서부터 하나, 둘 가서 점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비와 비율을 한꺼번에 본 건데요. 비와 비율에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이 비와 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요 값이나 혹은 요 값이나 뭐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냐면 백분율을 마지막에 배웠어요. 자,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을 몇으로 놓고 100으로 놓고 100으로 정하여 어떻게 하는 거야? 비교하는 양과 여기랑 똑같죠? 크기를 만드는 건데 그때 단위가 있어요. 단위는 뭘 사용한다? 퍼센트를 사용하죠. 방법은 기준량을 100으로 놓고 라고 하는 거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요거 한번 봐봐. 아까 방금 했던 거 100분의 125야. 자 100분의 125에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준량인데 기준량이 딱 얼마였어? 100이었지. 그럼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얼마예요? 125. 거기다 뭐 붙이면 돼요? 퍼센트. 그럼 125%가 백분율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있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4분의 5였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까? 5대 4였는데 5대 4는 4분의 5라는 비율을 가지게 됐어. 비를 가지고 비율로 바꿔준 거야. 근데 이 비율을 가지고 백분율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분모를 100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죠? 그렇지. 얼마? 100 곱하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분모랑 자연수 혹은 분모랑 분자. 자, 분모와 자연수가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되면 할 수 있어요. 혹은 분모와 뭐가 가능해져? 분자가 약분이 되면 약분할 수 있어요. 까먹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분모 분자가 안 되니까 자연수랑 해야지. 4, 1은 4. 그 다음에 4, 2, 8. 8, 그럼 20, 4, 5, 20. 그럼 5 곱하기 25잖아. 그럼 5 곱하기 25는 얼마가 된다? 125%가 되죠. 됐니?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른 문제에 대한 예시는 많이 들지 않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끝! 이제 문제 풀어요.